네,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 한 10대 인플루언서들이 탑승하는 걸로 시작했지만 의견이 갈립니다. 꽤 잘하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들 입장이고요. 공사장 샥샥, 우회전, 옆에 큰 차 있는데 잘 피해가는데, 이런 의견과 고스트 브레이킹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 경찰차 보고 왜 깜짝 놀라지? 왜 서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박사님. 저는 꽤 한다 요쪽이었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우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매우 있습니다. 잘한다. 네, 매우 잘한다고. 5단계 우리 설문조사할 때 있잖아요. 매우 잘함. 매우 잘함. 참 잘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체크. 네. 근거는 뭐죠? 우선은 AI는 인간을 닮아가는 겁니다. 지금 초보 운전을 시작한 거죠. 네. 초보 운전을 시작했는데 저 정도 하면 잘한 거고요. 초보 운전 생각하니까 네, 그러네요. 매일매일 좋아지는 것이 AI라는 기술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사건 사고 발생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FSD 자체로서는 있었지만 이번에 로보택시가 없었고, 웨이모만 해도 웨이모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웨이모도 공식적으로 경찰청에 신고된 사건만 30개 정도가 돼요. 물론 1,500대가 운영되면서 거의 그 일주일에 한 달에 100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작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비중 대비하면 그렇죠. 굉장히 그렇기 작죠. 때문에 네. 지금 이러한 우리가 갑자기 좌회전 하려다가 못 해가지고 하다가 중앙선 들어오는 거 초보 운전자들 많이 하세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제가 일부러 테슬라를 이렇게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금 언론에서 극단적으로 조금의 실수를 갖다가 전 세계 언론에서 지금 막 보도를 하고 있는 너무 거라. 가혹하구나.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건 예상하고 있었어요. 네. 결코 테슬라가 이게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실수를 또 보도해야 방문자들도 많이 생기고 시청자도 많이 보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보셔야 될 관점은 뭐냐, 기술은 항상 AI는 인간을 닮아가고 있는 거고, 인간 초보 운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99% 잘하는 거에서 99.99%를 잘하는 거고, 그 다음번엔 99.99999를 잘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의 행진으로 저는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규모의 법칙, AI 스케일 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데이터가 많아지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 AI는 계속해서 진화되는 것, 여러분 2022년에 챗GPT하고 2025년에 챗GPT가 다른 것처럼,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다른 네. 것처럼 AI는 진화한다라는 것, 이 기술이 최종점에 도착한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드디어 사람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그러한 사회로 가는 첫 발을 디뎠다. 물론 이걸 웨이모가 먼저 디뎠지만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적은 남들이 하니까 우리는 뭐 잘하는지 그거 보는 거 특색 있고 좋은데, 네. 그래요. 로보택시, 테슬라가 자체 모델명이나 서비스명으로 로보택시라는 이름을 딱 가져오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로보트의 로봇인 것 같고 택시는 그냥 고유 명사잖아요. 로보택시 내 것 찜 이거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왜냐하면 되죠? 로보택시를 이거를 자율주행에서 택시업을 하는 것을 다른 기업들도 다 로보택시라고 카테고리적으로 일반 명사처럼 좀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로보택시다라고 해서 이번에 차량도 보면 앞에다가 이 앞문 그 문 옆에다가 로보택시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우리는 글씨체도 있고 뭔가 이게 우리 상품 등록하고 싶다고 하는데 미국 특허청에서 아직 최종 답변은 아니지만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일반 명사입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는 테슬라 로보택시로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할 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초보 운전 붙이면 안 되나요? 이런 의견 주시네요. 테슬라 그 자율주행 시범 운전하는 로보택시에 초보 운전 붙이라고. 네. 우리나라 기발한 거 많잖아요. 맞아요. 초보 운전이신 분들이 뒤에 저도 제가 무서워요. 오늘의 은혜 다른 초보에게 갚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택시도 초보 운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보택시 서비스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몇 가지가 길을 잘 생각보다 못 찾는 것 같은데, 요거랑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이 속도가 좀 일정하지 않다. 또 FSD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 고스트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급정거 외함 이거 현상이 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바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고스트 브레이킹이라는 현상도 갑자기 옆에 뭔가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죠. 네.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근데 약간의 개그 포인트도 있었어요. 경찰차가 있을 때 우연히. 우연히 경찰차가 있는데 우연히 테슬라 로보택시가 급정거했잖아요. 근데 약간 초보 때 우리도 네, 쫄잖아요. 경찰차가 지나가면은 잘못한 건 없는데 왠지 서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또 요금도 4달러 20센트잖아요. 이 4달러 20센트 여러분 미국에서는 420이 대마초를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경찰차를 보고 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정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큰 건 공식적으로 사고는 없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지면서 나가는 것이 원래 기술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소비자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지금 앞으로 테슬라 로봇 택시의 성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지금은 인플루언서들이 타잖아요. 이 인플루언서들은 99.9% 거의 테슬라 신앙처럼 모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도들이죠. 네. 물론 비판적인 인플루언서도 몇 명 부르긴 했어요. 차량 운전을 하는. 근데 섞여 있긴 하지만 절대 다수는 테슬라를 지지하는 분들이 타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그만 돌아가고 오스틴을 떠나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 때 시민들의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테슬라 성공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테슬라가 대단히 가격을 더 할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모션 기간에. 네, 그래서 아예 쉽게 얘기해서 이건 시장은 잔인하거든요. 지금 웨이모가 우버보다 15%에서 30% 비쌉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운행되는 구간이 웨이모에 대비해서 테슬라의 지금 로보택시가 운행 구간이 지금 한 50%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넓혀야 되거든요. 여기 동네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요가 적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아마 일반 시민들이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넓힐 겁니다. 그걸 지오 펜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울타리를 쳤다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웨이모를 넘어서서 우버는 지금 웨이모도 전체 그 오스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버가 하는 웨이모의 메트로폴리탄 그 도시 규모에서 이 앞으로 그러니까 웨이모가 확장을 하면 7배에서 10배를 더 확장해야 된다 그래요. 되게 큰 네. 규모로 해야 된다는 거고 테슬라는 이 부분으로 확장을 바로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대가 아니라 35대가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촬영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그 지오펜싱 외곽에서 시범 테스트를 직원들이 하는 테스트들이 지금 많은 차량들이 지금 지나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도 지금 찍힌 사진들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워낙 특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델 Y에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아마 가격으로 제가 보기엔 흔히 말하는 반값 택시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네. 반의 반값 택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한번 그래도 가격 때문이라도 타볼까? 타봤는데 괜찮네. 손에 좀 땀이 좀 나긴 하지만 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익숙해진 거의 문제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 가격 외에는 승부를 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우버 같은 회사들은 승차 공유 서비스잖아요. 네.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가 그 주인님 없을 때 나가서 알아서 돈 벌어오고 이런 차들이 막 돌아다니면 우버는 조만간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테슬라 주가로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즉 우버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리치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버는 테슬라는 전략적으로 지금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다른 곳에서 아무데도 얘기하지 않은. 역시 목돈연구소 익스클루시브. 그렇죠. 네. 두 가지 선택을 할 겁니다. 지금 하나는 테슬라는 규제가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확장을 그러니까 빠르게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죠. 하지만 규제 때문에 다른 도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샌프란시스코, LA도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지금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웨이모가 다 네, 점령을 그래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샌프란시스코하고 LA의 규제가 안 풀릴 가능성 그리고 규제가 풀린다라면 빠른 속도로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 테슬라가 진입하면서 그 지역에서의 우버를 약화시키는 것. 왜냐하면 이미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의 시장 점유율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대단히 친화적이죠. 그렇죠. 기술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또 25%를 하면요. 우버는 시장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결코
오스틴에서 요 정도 숫자로 하지 않을 거고요. 오스틴을 아예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버 차량이 3,000대가 다니고 있고 웨이모가 300대 되는 거 있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가 여기다가 5,000대 깔 거예요. 5,000대를 깔아버리고 저가 차량으로 해버리면은 오스틴에서는 우버가 망한다. 요 오스틴. 공식만 세계에 증명돼도 다른 도시에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얘기할 거예요. 꼭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 공화당이다 아닌 건 상관없이 우리도 저러한 반값 택시 타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스틴에서 뭐 2, 3개월 잘 되면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녁에 어디 갔다가 돌아가는 것도 긴 버스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정말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리기사 제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들 음주운전도 하고 그러니까요. 다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오스틴에서 정말로 막 5,000대가 다니고 또는 10,000대가 다니면서 사람들이 반값 택시에 만족해하면은요 이게 부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유권자들이 우리도 도입하자라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대단히 강력하게 압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풀릴 거고 오스틴에서 만약에 우버가 철수하는 일이 벌어진다. 네. 아마 테슬라 주가는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틴 자체를 테슬라 타운으로 만들겠다 지금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것이 마지막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그 마음속에 네.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뭔지는 잘 갔다 오신 모르겠지만 것 같은데요. 관심법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 때문이가 아니라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쉽게 뉴욕에서 허가해 준다. 저는 별로 안 했고 지금 테슬라가 신청해 놓은 건 샌프란시스코, LA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쉽게 확장을 못 하는 거죠. 웬만하면 나중에 하지 이런 거잖아요. 네. 규제 당국이 뭘 보완해라, 뭐가 네. 부족하다 그러면 글쎄 뭐 이걸 해줄까 말까 살아생전에 한번 고려해 볼게요 이런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들 테슬라의 경쟁자를 웨이모로 봅니다만 사실은 우버죠. 우버를 점령하고 네. 시장을 양분하든 네. 둘이 싸우든 최종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웨이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웨이모는 차를 사와서 라이다를 달잖아요. 네. 테슬라는 차도 내가 만들고 라이다 필요 없고 네. 그 미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건데 네.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 저기 가격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볼 때 네. 테슬라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가격적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로보택시에서는 그건 웨이모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은 제조 단가가 일반 차량이잖아요. 여러분 우버 드라이버들도 휴먼 드라이버들도 인간 드라이버들도 테슬라 차량을 많이 우버에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료로 가면은 훨씬 더 좀 저렴하게 갈 수가 있기 저렴하니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버에서 작동되고 있는 인간 드라이버에서 인간만 빠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 봐야 되죠. 물론 여기에 보험료라든지 그쵸. 우버 드라이버가 보험료를 내고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건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는데 지금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 대규모 그 차량 청소하는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오스틴을 점령하면은 거기에 가서 청소하고 오고 차 이런 것들을 규모의 경제로 만들어내면 네.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웨이모 대비 경쟁력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어린이 만화 중에 로보카폴리나 꼬마버스 타요 보면은 운행을 싹 마치고 자기들이 혼자 영차 가서 차고지 가서 목욕 싹 하고 차고지 가서 자고 있잖아요. 네. 요 시스템이 테슬라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모델 Y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사이버캡 내년부터 생산된다는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안에 청소기하고 딱 궁합을 맞춰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이버캡은 딱 들어가면은 실내 왜냐하면은 가장 실외 세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승객들이 탄다라는 그렇죠. 것은 청결 유지 또 사실은 뭐 저녁에 탔으면 또 뭘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찝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가 좀 지저분해졌다면 자동으로 가서 세척하고 오는 실내를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직 모델 Y로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죠. 지금은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테슬라의 경우에는 사물을 카메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눈에 카메라 기능을 생각해 보면 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눈부심 이런 게 있으면 순간적으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때 운행에 제한이 생기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 사물을 왜곡되게 인식을 하면 네. 요런 거에 대한 그 우려는 없을까요? 우려 있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석양 해가 질 무렵에 그쵸. 햇볕이 그 오는 각도가
그 운전을 방해할 때는 우리도 인간도 항상 겪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위험할 네. 때가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차량을 네. 내린다든지 이런 방식을 쓰거나 선글라스를 끼거나 이런 방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카메라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카메라가 8대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바로 사고 나지는 않는다. 그것을 극복하는 노하우들 인간이 경험에 의해서 네.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이 AI도 똑같이 인간하고 동일하게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건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송태종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꼬마 자동차 붕붕 이야기하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꼬마 자동차 붕붕은 옛날부터 자율주행도 하고 꽃향기만 맡으면 가니까 친환경 원조였네요. 얘기하시는데 요거 앞으로 테슬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도 궁금해요. 이 테슬라 로보택시에 활용된 차량을 뭐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고를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왜 이거였을까? 왜 모델 Y였을까? 모델 Y는 여러분 2023년, 2024년 더 월드 베스트 셀링 카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입니다. 내연기관 포함해서 단일 제일 차종으로. 인기 많고 제일 친숙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평가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델 Y에 이번에 나온 차량에는 카메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모델 Y를 이용을 했고 또 하나는 보여주는 것은 이걸 위해서 특수 제작한 차량을 갖다가 지금 내보내면 뭔가 돈이 많이 들 것 같다라고 지금 느낌이 들지만 원래 만들던 모델 Y를 로보택시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테슬라가 비용적 면에서도 되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테슬라 차주들을 내 차로도 언젠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막연한 꿈과 기대 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차료도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가 되면은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상상과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네. 부분에서 대단히 대중적인 이펙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효과가. 테슬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전 차종의 택시화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네. 근데 그 생각도 들어요. 박사님. 이거 약간 오바육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차의 차량 정보가 그쪽으로 집중이 될 테고 차량을 원격 조정하는 것까지도 어쩌면 가능할 텐데 그러면 거대한 테슬라 제국의 파놉티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는 것은 카메라는 이 본인이 요청할 때만 켜진다. 그래서 내부를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이 정보를 테슬라가 수집하지는 않겠다. 즉 내부를 촬영하는 이 카메라는 네. 결코 수집하지 않는다. 이거는 운행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고객 안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고객이 언어로 지금 나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카메라가 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테슬라가 약속하지만 네. 항상 뭐 페이스북이 과거에 이런 사고 칠 때 안 한다고 약속하고 약속해놓고 몰래 다른 카메라 하나 붙여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은 분명하게 그거는 규제 당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죠. 그건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항상 모든 기술과 기업에는 정부의 역할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번에 좀 생각보다 엄청난 혁신이 아닐까 했는데 약간 예상을 벗어났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휠하고 페달이 없는 차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휠도 있고 페달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요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것도 법에서 아직 그거를 페달 없고 휠 없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할 수 있는데 네.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웨이모도 그래서 사람도 거긴 옆에 안전요원도 안 타고 있는데 핸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직 미국 법은 그리고 전 세계 아직 법이 그래요. 페달과 핸들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네, 유사시에 내 나라도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이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강하게 핸들에 힘을 줘버린다든지 예를 들면 FSD 최근에 이제 사고 난 것 중에 하나는 운전자가 실수로 FSD 자율운전하고 있다가 핸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풀리면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오작동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갑론을박은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 당국에서는 물론 지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그 규제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캡이 나오게 되면 아마 핸들이 없고 스티어링 휠이 없고 페달이 없는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사실 전기차가 남아 돌아서 문제고 네. 비아디는 야근도 없애고 거기에서 생산된 차량을 지금 밀어내느라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남는 차 가지고 로보택시 시장에 더 빠르게 오려고 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중국 바이두가 올해 안에 아폴로 고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서비스를 한대요. 네. 요거 이렇게 붙여보면 동남아 시장은 사실은 우리가 그 승차 공유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요, 잘 강력하잖아요. 돼요. 네. 이쪽에서 이거 시작하면 중국이 세계 시장의 한 절반 정도 빠르게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중국이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위라이드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이건 벌써 아부다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중국은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까지도 가려고 하고 중국도 지금은 4개 도시밖에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도시가 좀 크죠. 베이징, 상해, 우한, 충칭 큰데요. 이제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건 2030년까지 100개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강력한 네. 의지고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도 동시에 진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원래도 지금 비아디가 많이 팔리는 것이 브라질이라든지 동남아에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문화가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과거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렇죠. 있고요. 그러면서 아마 동남아는 먼저 중국이 치고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남아 시장이나 사실은 동남아에도 인구가 많은 나라가 그렇죠. 많단 말이에요.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인구 1억 명이고 그럼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전 세계 시장을 세계 지도 놓고 봤을 때 부럽다. 큰 그림 보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느 쪽이 승기를 먼저 잡을 걸로 보세요? 승기는 저는 물론 이것도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승자 독식 현상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사실상 규제 없이 수집되는 걸로 생각하면 중국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중국도 유리하지만 테슬라는 전 차량에서 자율주행도 안 되는데도 데이터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수집한 마일 수가 31억 마일이에요. 와. 그러니까 웨이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네. 처리를 해서 도조 슈퍼컴퓨터로 처리를 해서 지금 FSD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중국 또한 이거를 지금 빠르게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테슬라를 쫓아오고 있는 형국이긴 네. 합니다만 저는 시장은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양쪽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여기서 3파전이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